윤 대표님, 국민의힘 4명의 후보들이 네. 당을 어떻게 쇄신할 건지 또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네. 끌어갈 건지 2일 날 네. 비전 발표를 5분씩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동안 지금 경선 초반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반윤, 전륜 얘기가 나오더니 배신자 프레임, 총선 책임론 공방에서 박근혜 탄핵 책임 공방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네, 뭐 좀 볼썽사납긴 하죠. 좀 당이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비전을 제시하고 당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인 좀 토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신공격만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비난만 있고 비전은 없다. 그렇죠. 이런.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후보가 압도적인 1위긴 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책임이 또 크거든요.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냐 이 문제로 하다 보니까 1등하고 지금 2등은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 아니겠어요? 친윤 그렇게 봐야죠. 이 격차가 지금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좀 강하게 하는 거 아닌가. 이게 저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언더독 효과가 약자를 도우는 게 동정심이 언더독 효과라고 하거든요. 지금 한동훈이가 압도적인 1등인데 한동훈이가 언더독 효과를 얻는 거예요. 오히려 후보들 세 사람이 협공으로 한동훈 집단으로 어떻게 보면 학폭 비슷하게 되니까 한동훈 동정표가 또 나오는 거 리치를 하고 있는 그렇죠. 그런 상황이 거기다가 되어버렸어요. 뭐 홍준표 대구시장, 충남지사, 뭐 대전시장, 시장들도 경북지사까지 나서서 또 그 한동훈 때리기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참 이 당이 이게 어떻게 갈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저는 뭐 지금 여론조사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랑 실제 결과는 저는 상당히 다르리라고 봐요.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도 많고 중도도 많거든요. 근데 전당대회 당대표는 당심이 80%입니다. 그거는 지금 책임당원이라고 하나요? 그렇죠. 지금 그 당심은 거의 노출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갈지.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지금 앙금이 많다고 하는데 그 지지자들이 둘이가 또 겹치거든요. 저는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섣부른 판단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이 박근혜 탄핵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는 좀 금기에 비슷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 최상병 특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가 좀 더 나간 게 지금 박근혜 탄핵 책임 공방까지 벌어졌어요. 말하자면 이 최상병 특검 할 경우 그게 야당의 수에 미끼에 말려가지고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데 그 탄핵의 다리를 한동훈 위원장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니까 한동훈 측에서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원희룡 후보 아니냐 그때 박근혜 탄핵 잘했다 하면서 튀어나가가지고 신당으로 간 사람 아니냐. 지금 이렇게 서로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 하자고 한 게 사실은 한동훈이가 당 대표되고 추진하면 공수처 결과가 나온 뒤거든요. 공수처 결과가 다음 달쯤에는 나와요. 그렇죠. 당 대표 뭐 8월 말에 되면 뭐 한 9월쯤에는 하는데 그때 결과 나오니까 어차피 특검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당 대표 된 이후에 아마 대통령이 결정할 겁니다. 공수처에서 얘기했잖아요. 문제가 있으면은 특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본인이 직접 특검을 하겠다고 그랬죠. 지금 한하고 윤 대통령하고 앙금이 크다고 그러니 오히려 윤석열하고 끊는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모양이 지금 현실화된 거 아니냐. 오히려 등지고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좀 그 분위기가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. 물론 뭐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잘했다고 박수 치죠.
하는데 조금 섣부르게 좀 나선 거 아닌가? 이 최상병 뭐 이런 생각 좀 특검 듭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. 거의 70%가 압도적이죠. 압도적이죠. 보수층에서도 그렇죠. 60% 이상이 나옵니다. 그렇죠. 뭐 그래서 뭐 윤 대통령도 공수처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도 임기가 한 3년 가까이 남았거든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 당 대표가 돼도 3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하고 등지고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. 이게 아마 전당대회 당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그러나 됩니다. 뭐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네.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서로 등을 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지금 다소 거리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이 늘 얘기한 대로 순망치 아닙니다. 그렇죠. 그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않고는 현재 그런 집권 세력을 끌어갈 수가 없는 거고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네 분이 어떻게 보면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.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검찰에서의 동지적 관계, 법무부 장관 시킬 때도 대통령이 발탁해서 한 거 아닙니까? 그 좋은 관계가 저는 왜 싸우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싸우면 싸우는데 왜 화해를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여태까지 또 끌어왔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고 갑자기 손을 잡고 잘 할 수 있다. 좀 그것도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.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무튼 광역 단체장 네. 중에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. 이 사람은 그렇죠. 2027년에 대선에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. 뭐 당연히 한동훈을 꺾어 놔야 본인이 경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지난 뭐 4월 16일인가요? 윤석열 대통령과의 4시간 만찬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동훈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철우 이 경북지사 그리고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반환 대열에 반환의 깃발을 들고 나선 이유는 뭡니까? 저는 뭐 지자체 장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공항부터 SOC 사업부터 여러 가지 지금 현 정부하고 협의해서 할 일이 또 많거든요. 그렇죠. 지금 한 3년을 지금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 아무래도 보려는 좀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표출은 안 됐지만은 그 당심의 그 중에 중요한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. 많죠. 뭐 여론조사 지지율은 뭐 형편없이 20% 되지만 당심은 아마 그 윤 대통령 지지자가 적지 않을 거예요. 이런 또 기쁜 마음을 이철우나 뭐 김태흠 이런 사람이 또 읽고 얘기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이철우 경북지사라든가 이장우 또 김태흠 이런 사람들은 재선이나 3선을 노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지방선거 공천권은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공천은 못하는 거죠. 근데 또 이재명 봐요. 바꾸잖아요. 그렇다고 이재명 따라서 국민의힘 당헌까지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 바꿀 수 있을까?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내년 9월이면 물러나야잖아요. 물러나야 돼요. 1년 6개월 전이니까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당신하고 나하고는 공천에 관계가 없어. 그렇죠. 오히려 내가 지금은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예산도 많이 따오고 또 국책사업도 받아가지고 내가 재선 3선 하는데 도움이 돼.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선에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이고 어느 쪽 같아도 뭐 이렇게 욕을 안 먹겠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광역 단체장들의 영향력이
그쵸.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그죠. 아니겠습니까? 지난 총선에서도 광역단체장들이 공천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길은 저는 세 가지 길이라고 봐요. 유승민의 길. 예.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. 유승민의 길. 또 이재명의 길도 있죠. 당원 당규 막 뜯어 고치고 해서 자기 당권 대권을 같이 가는 길. 이런 길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길이 있죠. 정치 초보자지만 당권 장악하고 바로 대통령 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아마 당심이 중요한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겠죠. 네. 아무래도 당심이 80%니까 지금 여론조사대로 그대로 나올 건지 좀 뭐 여론조사하고는 상이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을 넘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되느냐가 관건 같아요. 1차에서 넘으면 간단히 끝나고 만약에 과반이 안 되면은 결선 투표 하잖아요. 그럼 결선 투표하면은 나머지 3명이 뭉쳐서 또 대응할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세 사람이 다 뭉친다고 또 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 같은 네.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? 주저앉히고 망신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희룡 후보고 그렇죠. 손을 잡는다고 볼 수는 없는 그렇죠.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원희룡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원나 연대를 하자고 하는데 일고 가치도 없다고 털어버리지 않습니까? 물론 뭐 또 후보가 연대를 한다고 해서 또 그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전원 또 따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1차 투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결선은 또 그때 가봐야 7월 28일 날 치러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당 쇄신을 위한 진통후 과정으로도 이렇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또 당원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품격 있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. 지금처럼 인신 공격을 하고 네거티브전으로 나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하는데 당권 후보들까지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벌여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? 그런 점에 대해서 후보들이 좀 경각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